미세먼지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면서 도민 불편이 큰 가운데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제2공항 지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제2공항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객실 과잉 공급으로 숙박업계가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허가제 등 초강력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5명이 출마한 위미 농협조합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몹시 힘든 하루였죠.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쯤에나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가 온통 희뿌옇게 미세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교를 나섭니다. 미세먼지에 아이가 상할까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태우러 온 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요즘에 날씨를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둘 다 등교시키면서 마스크를 이제 휴대하고 있는 마스크를 해서.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낮 동안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이어질 예정으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온종일 중장비 차량의 바퀴를 씻어내며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했고 화력발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80%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 점검으로 해서 그 큰 대형 공사장 위주로 비산먼지 저감이 되고 있는지. 비상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만 130여 곳.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 보니 저감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 사실 이거는 제주도의 의지의 문제가 좀 더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배정되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제주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쯤 북풍이 불면서 차차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지 측은 사업계획서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녹지 측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원본에 대한 부분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오는 11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녹지 측은 제주도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활동비까지 지원하는 단체여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는 범도민추진협의회 1차 회의. 참석자들은 첫 안건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요격 착수에 따른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항 입지 선정 발표 4년째. 이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한 동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실무조직으로 제주 제2공항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제주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를 포함한 경제계 단체와 JDC 등 63곳,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표성을 위한 조직 운영을 역할로 제시한 가운데 올해 활동비 7천만 원은 제주도가 부담했습니다. 민간 기타로 해서 해마다 지원은 되고 있어요. 갈등을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주도가 활동을 지원하는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활동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범죄비 발족함으로써 갈등이 오히려 더 양산되고 제주도가 그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입지 타당성 검토위 활동을 2달 연장하는 당정청 합의가 발표된 지 일주일.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공영버스 기사 교대를 위한 빈차 운행에 수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에 따라 제주도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제주도는 공영버스 노선 시간표를 조정한 뒤 제주시 지역에 셔틀버스 넉 대, 서귀포시에는 2대를 버스기사 교대용으로 투입합니다. 또 다음 달에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대형 셔틀버스 2대를 소형 버스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 주요 조합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위미 농협에 대해서 볼 텐데요. 도내 조합들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한 지역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3천여 명의 위미 농협. 감귤 주산지답게 조합원 전부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로 신뢰를 쌓아왔다는 김영근 후보는 마케팅 부서를 신설해 감귤 유통을 혁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에다가 프랜차이즈를 이용해가지고 육지 점포를 내가지고 마케팅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 현재근 후보는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감귤 제값받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형 마트나 아니면 유통 마트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김창업 후보는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조합원 센터를 개설해서 센터장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고령 농업인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넘게 감귤 농업에 종사해온 고승일 후보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문 경영인들을 초빙해가지고 기술 정보와 또 판매 전략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감귤로 성공한 경험을 자랑하는 김기용 후보는 영농 교육을 강화해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영농 교육, 그다음 동농가들의 어떤 그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는 위미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했습니다. 투표는 주소지가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 지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서귀포시 지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8만 6천여 명에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도내 숙박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과잉 공급된 데다 관광객까지 주춤하면서 업체 간 제살깎기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숙박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제주 시내 한 호텔입니다. 대형 연회장에 실내 수영장까지 갖췄지만 고객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숙박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한때 투숙률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호텔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과다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올라가더라도 경쟁이 이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도내 숙박업소는 5,100여 곳, 객실 수만 7만 1천여 개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성수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도내 적정 객실 수를 4만 8천여 개로 보고 현재 2만 3천여 객실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업체 간의 요금 할인 경쟁까지 나서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되지 않은 곳의 인허가를 취소하고 기존의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숙박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억제를 유도하는 차원이라든지 그 제도 개선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오늘자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라 상반기 수시 인사를 단행하고 상하수도 본부장의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지원 단장의 이영철 제주시 복지정책과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고봉 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지원 단장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7명이 승진하고 6명이 전부 발령됐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오늘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발전 본부 내에서 LNG 복합발전소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발전소는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800억 원이 투입돼 150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LNG 복합발전소가 완공되면 제주 지역 5만 7천 가구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추자도 서쪽 7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선적 153톤급 안강망 어선 선원 65살 임모 씨가 닻을 올리는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임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이 줄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화재는 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 감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